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 얘기를 하면은 저희 시청자들께서 짜증부터 내시는 분 계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간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하고 뭐 이런저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랬더군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0석 간당간당하답니다. 100석. 근데 그것도 병립형으로, 그러니까 예전 선거 제도로 돌아갔을 때 그렇다는 거고, 만약에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해서 양쪽에 다 유성정당 만들고 이러면 80석에 턱걸이 한답니다. 80석.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 아무리 용을 써봤자 80석에서 100석 사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120석까지는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원장 할 생각은 또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신당이 잘 되는 것과 제가 당선되는 것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신당이 잘 되는 것을 고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멸사봉공하겠다. 선당후사하겠다. 이런 뜻의 얘기를 한 건데 아마 이준석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두 가지를 다 이루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당도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내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할 거고, 원내에 진입할 때 말이죠. 교섭단체, 이거는 이제 거의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몇 석, 한 두어 석, 뭐 서너 석 이렇게 얻는다고 가정할 때 그 정도도 이제 성공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거기에서 뭐 지역구를 나가든 비례대표가 되든 첫 번째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본인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신당도 어쨌든 당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다른 당하고 이합집산 합종연행할 때 이제 협상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세력을 구축해 놓는 것,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신당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만큼 제가 가장 어려운 곳에서 뛰겠습니다. 배지를 달겠다는 욕심으로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야죠. 정치인 이준석 말을 이렇게 해야지. 저는 제 배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준석에게 지금 절체절명으로 가장 필요한 건 여의도에 입성하는 겁니다. 또다시 국회의원 배지 다는 거에 실패하면 이준석은 영영 튕겨나갈지도 모른다. 이런 절박함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구질구질하게 필요 충분 조건을 걸 생각이 없다. 설령 선거에서 져도 상관없고 더 큰 도전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질구질이라는 말을 썼어요. 구질구질하게 뭐 협상 안 하겠다. 국민의힘 뭐 그쪽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런 짓 안 하겠다. 뭐 국민의힘에서 나한테 가령 뭐 선대위원장 또는 뭐 비대위원장, 그러면 내가 그런 자리는 됐고 저런 자리를 주고 이렇게 밀당을 해서 서로 악유가 딱 맞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뭐 이런 식의 할 생각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화끈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 한 통화 나한테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김기현 대표로는 안 된다.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안 된다. 혁신위원장이 전화했는데 이준석이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과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준석에게 남아있는, 다시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0.1% 정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가능성은 윤 대통령이
이준석한테 전화하는 것. 그것을 이준석은 마지막 그 기대 가능성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뭐 선거에서 져도 상관없다. 더 큰 도전을 하면 된다. 이건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027년에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거와 관계없이 자기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신당을 토대로 해서 2027년 그때 대선 후보로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27일 신당 창당 결심한 것에 변함이 없다. 시간 변수 외에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에이, 그럴 리가요. 다른 것 중요하죠. 네.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람, 조직, 돈, 사람, 조직, 돈 이게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3만 몇천 명이 뭐 연락망 조직으로 지금 돼 있다면서요. 아직 당원은 아니고. 그런데 그게 중첩해서 그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그 3만 몇천 명이 허수 아니냐 지금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막 열화와 같은 그런 반응들이 있다. 이건 절대 아니고 지금 본인도 매우 불안 심리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전국을 돌면서 대구 찍고 대전 찍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그쪽에 가면은 뭐 구름 이 인파가 몰려들다시피 하면서 한동훈 장관 뭐 연호가 있잖아요. 이게 이준석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중도층 혹은 보수층 할 것 없이 그 이준석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주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은 이준석 아니면 또 한동훈한테도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과 한동훈 두 사람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좀 일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석 우화에서 양측의 소년 거짓말을 첫 번째, 두 번째 믿어줬지만 세 번째는 너 죽든 말든 알아서 하지 않았느냐. 저한테는 그런 것이다. 비극적이지만 양측의 소년은 인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 신당을 만든다고 했다가 그게 좀 주춤하고 만든다고 했다 주춤하고 만든다 주춤하니까 이제 본인이 양측의 소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건데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이준석이 본인이 비대위원장 되면 120석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12대 5로 국민의힘 최대 기록 세운 사람인데 내년 총선에서 용 쓰고 다 해도 120석 밖에 못한다는 것이다. 비대위원장 시켜달라는 게 아니다. 그 일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완강한 거부다. 혁신위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보고 있지 않느냐. 당 대표를 해본 사람이 그런 사탕 발림에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 이랬는데 이걸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준석 본인이 차마 하지 못했던 말 제가 해석을 해본다면 비대위원장을 시켜주되 다른 사람이 전화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비대위원장 제안하면 수락하겠다. 그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총선 전망을 물었더니 이준석 전 대표 대답.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100석 미만 가능성이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면 그보다 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면 80석까지 본다. 총선 패배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보수정당은 질 것 같으면 바뀌는 습성이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생존하고 싶고 윤 대통령은 대표를 끌어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천 장악을 하고 싶은 것인데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판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부모 잘못이 크다. 자신한테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도덕이 없다. 부모 잘못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비판이 있자 인요한 위원장이 사과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임 위원장의 모국어는 영어다. 한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어가 능수능란한 것일 뿐이다. 남의 집 부모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인 정체성에서 용납되는 게 아니다. 그런가요? 부모 얘기 우리 합니다. 네,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준석이 인요한을 막 비난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과하게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왜 부모 얘기 안 해요? 뉘집 자식인지 우리 이런 말 왜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런 말이 다소 거칠게 나가서 그래서 나중에 거칠게 말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는지는 몰라도 뉘집 자식인지 이런 얘기 합니다. 윤석 씨 알겠습니까? 한국인 정체성에 용납되는 게 아니라 한국인 정체성과 DNA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요한 위원장한테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해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에 관한 얘기도 했어요. 대체제냐 보완제냐. 한동훈과 이준석은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 한동훈 장관 스타일상 정치권에 들어오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준석 씨 제가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동훈 법무장관은 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그 지지자들의 메인 타켓이었어요. 지겹도록 공격을 받아왔어요. 앞으로 더 받을 것이다? 그보다 어떻게 얼마나 더. 지금 그 강성 지지층들, 야당의 강성 지지층들한테 한동훈은 공공의 적 1호, 그 다음에 야당 현역 의원들 공공의 적 1호가 한동훈이었어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그동안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청문회 등등 5만 군데서 한동훈 물어뜯기에 나섰다가 피 흘리고 도망가고 이거 안 봤어요? 공격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했는데 아니에요. 과거형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그러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한동훈 안 건드렸는데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 막 거기 한동훈 달라들어서 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이 얼렁뚱땅 얘기하는데 이준석 씨 좀 분명하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렇잖아요. 그죠?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한마디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 장관을 평가할 수 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걱정하지 않아도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현명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대구에 출마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역 중에는 주호영 의원을 절대 이길 자신이 없다. 뒤집어 말하면 그런 분도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예측이 가능하겠느냐 그랬는데 주호영 의원 대구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은 주호영을 이길 자신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있는데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이준석을 하면서 주호영과 민주당 지도부, 주호영과 혁신위원회 여기에 갈등을 부추기는 겁니다. 주호영이 출마하면 난 주호영이 이길 자신 없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그런데 후보 못 된다며. 에? 그런데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 주호영이 공천 못 받으면 주호영 지역구에 내가 출마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로서 주호영을 내가 이길 자신 없거든. 이러면서 지금 혁신위원회가 희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갈등에 불을 막 지피는 겁니다. 지금 심정 어떤가?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고 노회찬 의원의 말처럼 과거에 제가 불판 탄 것을 긁어내고 상추로 문질렀다면 이제는 불판을 갈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당을 고쳐서 못 쓴다 이런 얘기를
무엄하게도 이준석 전 대표가 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당 고쳐서 못 쓴다. 예전에 고기 구워 먹을 때 좀 이렇게 뭐 그을름이 생기면 이제 불판을 막 긁어내고 상추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 불판 그냥 계속 썼는데 이제는 그 단계가 지나서 불판을 엎어버리고 야 이모 여기 불판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때다. 자기 비대위원장 시켜주면은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 불판 갈아엎는 일. 윤 대통령님 전화 그런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준석 지금 요즘 그 한때 좀 기세가 등등하게 나갔었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당 창당 말은 지금 굳세게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그런 예측을 내놨는데 자기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포인트 차이로 뭐 국민의힘이 진다. 그래서 자기가 뭐 아주 쪽집게처럼 맞췄다. 이제 이런 것을 등에 업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거 대단히 무례한 예측입니다. 무례한 예측. 그때 17%포인트도요, 이미 여의도 연구소에서 17%포인트로 진다는 그런 여론조사 보고서가 계속 나갔었어요. 거기에 이준석 씨가 숟가락을 얹은 것 뿐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했는데 혼자서 17%포인트로 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전혀 아니에요. 그때도 이미 여론조사가 수십 군데 나온 것은 다 진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